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불편한 증상,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고 넘기기 쉬운 이 증상,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는 도중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몰려와 깜짝 놀라 깨어난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저 넘겨선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리 쥐를 운동 부족이나 노화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더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수면 중 불편한 자세처럼 일시적인 원인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현상은 단순히 불편한 잠자리 때문이 아니라 심부 온도 저하나 혈관 내 흐름의 정체 등 복합적인 생리 현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특히 종아리 부위에 통증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이며 그만큼 피로도 누적이 심한 부위입니다. 평소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걷는 자세, 장시간 서 있는 생활, 잘못된 신발 착용 등이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야간에 근육이 수축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기 위해서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약물 복용이나 음식 섭취의 변화로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엔 체내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해질 부족은 다리 쥐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리 쥐를 자주 경험하신다면 수면 자세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다리를 서로 교차한 채 자는 습관, 쿠션이나 이불이 다리에 압박을 주는 경우 혹은 척추 정렬이 맞지 않아 신경이 눌리는 경우 등이 모두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다리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급격한 수축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넘어서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짠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를 자제하며 자기 전에 5분 정도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은 간단하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리 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들은 평소 착용하는 신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딱 맞는 신발이나 바닥이 단단한 구두는 발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종아리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성 깔창이나 푹신한 실내용 슬리퍼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라면 하루 중 몇 차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것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쥐가 날 때마다 손으로 주물러만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압이라는 방법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종아리 안쪽으로 34손가락 위에 있는 승산혈이라는 지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씩 눌러주는 방법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 부위는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하체 순환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로 평소에도 자주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대부분은 당황하며 다리를 움켜쥐거나 마구 주무르는 것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응급처치를 알고 계시면 통증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당겨주셔야 합니다. 이때 발을 손으로 감싸서 몸쪽으로 당겨주면 근육이 점진적으로 이완되며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난 종아리나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마사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뭉친 부위는 지압보다는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류가 회복되며 근육 속의 노폐물 배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은 단순한 통증 완화만이 아니라 이후 재발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승산혈 지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종아리로 올라오는 안쪽 근육 라인 중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곳을 5초 정도 천천히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 경직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하체로 흐르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이 부위를 하루에 2~3번씩 가볍게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혈류가 회복되면 금세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다리에 감싸거나 전기찜질기 등을 활용해 온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갑작스럽게 수축된 근육은 열 자극을 통해 이완되기 쉬운데 특히 수면 중 쥐가 났다면 다시 잠들기 전에 이 찜질을 꼭 해주는 것이 숙면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찜질기가 없다면 뜨거운 물을 담은 물병을 수건에 감싸 임시 찜질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다리 쥐에 대한 응급처치는 4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모두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처치를 반복해서 해야 할 정도로 쥐가 자주 나는 경우라면 그 원인을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시간대에 반복되거나 특정한 자세에서 유독 심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 식습관, 수분 섭취량, 신체활동, 약물 복용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리 쥐의 근본적인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마시지만 전해질 섭취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무더운 계절이나 몸을 많이 움직인 날에는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순한 물보다는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는 보리차, 미지근한 이온 음료 또는 천연 염분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바나나, 고구마, 참깨, 미역 같은 식품들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을 천천히 폈다 접는 동작 또는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좌우로 가볍게 흔드는 동작은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을 중심으로 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갑작스럽게 근육이 수축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동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을 대고 바로 눕는 자세가 이상적이지만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다면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다리가 과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무릎 아래에 말아놓은 수건을 놓아 다리 뒷부분이 편안하도록 조절하면 장시간 자세 유지 시 혈류 정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는 자세는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과 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 펌프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 종아리 근육을 이용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움직임인데요. 하루 중 몇 차례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속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운동은 혈류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며 평소 다리 통증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동작이나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쥐가 자주 나는 원인 중 무심히 지나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특정 약물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근육의 민감도를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뇨제, 혈압약, 고지혈증 약, 일부 진통제나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동시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농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 중 복합적으로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복용 중인 약을 다시 점검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쥐가 단순한 근육 현상이 아니라 더 큰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리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갑자기 붓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한쪽 다리만 붓는다거나 붓는 부위가 뜨겁고 딱딱하다거나 평소보다 다리가 창백하고 차가운 느낌이 든다거나 감각이 둔해지면서 쥐가 자주 반복된다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혈류장애, 신경압박 또는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가 치료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서 동시에 호흡이 가빠지거나 가슴 통증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폐색 전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 통증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에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들었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쥐가 자주 나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의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신경과의 연결도 약해지고 근육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주 작은 피로에도 근육이 수축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하체 운동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 해서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자에 앉아 발을 들었다 내리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다리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물 마시는 습관은 꼭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사실 갈증이 느껴질 땐 이미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몸 전체의 혈류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는 찬물보다 온수가 더 좋으며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놓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발의 건강입니다. 발바닥은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부위로 여기에 피로도가 높아지면 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피로를 풀어주는 습관은 쥐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위와 발 뒤꿈치를 천천히 지압해주면 좋습니다. 이 부위들은 혈액순환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하체로 몰린 피를 위로 보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도 추천드립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잠들기에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족욕을 마친 후 발에 로션을 바르며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근육 피로가 풀리고 발바닥 자극으로 신경 전달도 원활해집니다. 족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자주 쥐가 나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다리 쥐를 예방하고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정맥류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정맥류는 혈관 안의 판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이 역류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다리에 통증이나 쥐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정맥류가 심해지면 다리 피부가 붓고 색이 변하기도 하며 밤에 자주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알아채고 관리한다면 증상을 줄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리의 모양, 색, 부기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한편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정렬 상태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특정 근육에 과도한 긴장이 생겨 쥐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평소 다리를 꼬는 습관, 오래 서 있는 자세, 무릎이 바깥이나 안쪽으로 돌아가는 보행 자세 등은 다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불안정하면 신경이 눌리기 쉬워지고 자극에 민감해지며 근육 경련이 반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세 교정과 함께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도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다 보면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즉시 멈추고 해당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리하게 계속 운동을 지속하면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며 반동을 주는 방식보다는 부드럽게 늘리는 방식이 근육에 부담을 덜 줍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도 정리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운동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5분 정도 다리 스트레칭이나 느린 속도로 걷기 등을 통해 혈액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뒤쪽, 발목 주변을 중심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면 다리 근육이 긴장을 풀고 이완되기 쉬워집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후 관리까지 함께 해야 근육 경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실내 온도와 습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가 너무 건조하거나 기온이 낮아 근육이 쉽게 경직되며 이로 인해 자는 동안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특히 잠자리는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닥이 차가운 경우 슬리퍼를 신거나 무릎 담요를 이용해 하체의 온기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는 환경도 피해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근육을 수축시키고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원인을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쥐가 나는 현상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에 맞는 예방법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리를 주무르고 발목을 돌려보고 무릎을 가볍게 흔들어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여 쥐가 나는 횟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도 긴장하게 되며 이는 자는 동안에도 풀어지지 않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자는 자세도 불안정해지며 쥐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평소 마음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다리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어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거나 수면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생활 전반을 돌아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음식, 수면, 운동, 약물 복용까지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쥐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상 루틴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아침 기상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이것은 자는 동안 경직된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 다음 앉은 자세에서 종아리를 마사지하거나 발목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 작은 동작들이 쥐가 나지 않도록 몸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 전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수분 보충이 아니라 장운동을 도와주고 전신 순환을 돕는 작용도 합니다. 이때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 더 적합하며 하루 종일 수분 섭취를 골고루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전해질 균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활동 시간에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일이 많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다리 펌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밀거나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서 일하는 경우라면 가끔씩 다리를 교대로 쉬게 해주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으로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졸음이 오거나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는 무거운 다리로 인해 혈액순환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잠깐의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다리를 꼬는 습관은 혈류를 막고 근육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고 허리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발바닥을 자극하는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의자 아래에 작은 공을 두고 발바닥으로 굴리거나 발가락으로 수건을 쥐었다 펴는 동작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하체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발바닥의 건강은 다리 전체, 나아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은 쥐 발생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대신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바나나, 두부, 아보카도, 해조류 등을 섭취하면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와 취침 사이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바로 눕게 되면 혈류가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다리 쪽 혈류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족욕을 통해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을 이용하면 심리적 안정과 근육 이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족욕을 마친 후에는 부드러운 로션을 발라가며 발바닥, 종아리, 발등까지 마사지해 주는 것도 추천합니다. 손으로 직접 발끝부터 무릎까지 천천히 쓸어 올리는 동작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리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 동작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수면 중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는 동작, 무릎을 껴안고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동작도 함께 해주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쥐로 인한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몸이 새로운 균형을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확실히 다가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시간에 함께 족욕을 하는 시간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실천하면 의지도 생기고 지속력도 강해집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실천하는 것보다 주변의 응원과 관심 속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방이 어렵다면 쥐가 났을 때 그 즉시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통증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때 미리 준비된 행동이 있다면 고통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찜질팩을 두거나 승산혈 위치를 알아두고 자극하는 방법을 반복 학습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는 조명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의 감각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응급처치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쥐가 날 때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근육 손상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끝을 잡아당기고 마사지하고 찜질하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는 단계를 습관처럼 익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될수록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신체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쥐가 났을 때 억지로 몸을 움직이지 말고 깊은 호흡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황하면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고 이는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발끝을 당기면서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몸의 신호를 듣고 반응하는 습관은 다리 쥐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 증상에도 응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자체로 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런 통증이 반복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지를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침구의 높이나 딱딱함, 베개의 위치, 실내 온도나 습도, 평소 수분 섭취량 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몸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근육이 굳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한번 쌓인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반복 운동,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물 마시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들이 결국에는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거창한 방법을 찾지만 실상 가장 큰 효과는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걸음걸이 하나만 잘 관리해도 다리 근육의 사용 균형이 달라지고 피로도가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걷는 자세를 점검해 보면 많은 분들이 발끝이 벌어지거나 한쪽 다리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전 잠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 보행 패턴을 분석받아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쥐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루 중 쥐가 자주 나는 시간, 그때의 자세, 기온, 식사 내용, 활동량 등을 짧게 메모해두면 반복되는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 이상으로 향후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의 신호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잘 읽는 눈을 기르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리 쥐의 원인과 예방법, 응급대처법, 생활 루틴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기 몸을 꾸준히 관찰하는 힘입니다. 모든 질병이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로 예고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번, 몇 초 동안만이라도 다리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지, 저릿하거나 당기는 느낌은 없는지, 평소보다 다리 피부가 차갑거나 붓지는 않았는지. 이런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리 쥐가 반복될수록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개선해 보려는 태도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잠은 편하게 잤는지, 스트레칭을 했는지. 매일 조금씩만 체크해도 쥐가 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은 단순히 쥐 예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몸의 건강을 점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생활이 복잡하고 바쁘다고 해서 건강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잠깐의 불편함을 무시한 채 지내다 보면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부위가 아니라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순환의 핵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심이 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자주 마시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바른 자세와 부드러운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족욕 그리고 종아리 마사지까지. 모두 어렵지 않은 행동들이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자기 몸의 신호에 민감해지고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기른다면 그 어떤 병도 미리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이나 기저질환에 의한 주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약 복용 후에 몸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특정 약을 복용한 날 유독 쥐가 자주 나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물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쥐가 빈번하고 고통스러우며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 문제로만 볼 수 없는 혈관 질환, 신경장애 또는 내과적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의 한쪽만 계속 반복적으로 쥐가 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대처하면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리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5분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손으로 만져주고 작은 통증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